자, 오늘 엑스경영 얘기 할 텐데 거의 이제 새로운 얘기가 많을 거예요. 새로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테크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 제가 시테크라는 책을 쓴 게 92년도에 있었고, 그때 한 30만 권이 팔렸어요. 지금 뭐 2, 3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30만 권이라는 건 전부 다 휩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서울공대 이면호 교수가 더블 이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같이 이제 많이 팔렸는데, 강의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보강해서 쓴 책이 시테크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간 관리라는 개념들, 그 책들을 쫙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능을 아껴 써라. 시간은 금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스케줄링은 잘하라. 타임을 맞춰라.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쓴 책이 심지어 보니까 새 책으로 둔갑했는데 미국, 영국, 독일에서 나온 지 30년, 40년 된 거를 새 책으로 갈아 껴가지고 시간 관리 쪽 책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정부 와서 연구하다가 이게 아니다. 시대 안 맞잖아. 그래서 다시 파고 들어서 이런 개념이 일단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속도의 경제 아시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찍는 거하고 10,000개 찍는 거, 10만 개 찍는 건 단가가 다르잖아요.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하던 산업사회 때는 가장 중요한데, 이제는 대량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고객에 맞춰야 되니까 소품종 다량이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속도의 경제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확 바꿨어요. 뭐냐면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1년 걸릴 걸 10개월 만에 완공을 한다면 2개월 동안 이자, 금융비용, 인건비, 병상비용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면 이게 바로 속도의 경제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는 참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데 속도의 경제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치고 나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부 내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이 금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매일 소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 시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고객으로 바꾼 거예요. 관점. 고객의 시간을 중시하라. 자, 그러면 그 당시 한참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유행을 할 때인데, 고객은 좋은 품질을 더 싸게, 더 좋은 거 더 싸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싸게가 아니라 더 빨리 나는 게 훨씬 강해진 거예요. 빨리 공급해달라. 서비스도 빨리 해달라. 줄 서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의 시간인데 고객 만족을 시키려면 고객의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고객 만족 개념을 쓱 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상품이다. 자, 1등석 타고 이제 해외여행 간다. 추석 연휴 때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1등석 타면 비싸요. 비싼데 그 이유는 빨아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넓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좀 좋고, 좌석이 좋지 않은 게. 근데 뒤에가 탄 사람이나 2등석 탄 사람이나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KTX는 부산까지 예를 들어서 4시간 걸릴 거를 일반 열차는 KTX 타면 예를 들어 2시간이면 간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는 거예요. KTX는. 왜냐면 빨리 가기 때문에 고객의 시간을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품이다. 자,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전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시간, 이걸 고객의 시간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시간이 상품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파고들 것인가 하는 걸 다 쓴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스피드와 타이밍, 전략적 타이밍, 이거 다 개념을 집어넣어서 쓴 건데, 그 책이 엄청 팔리니까 일부 교수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어떤 논문을 참고를 한 거냐. 교수들이 직업병 중에 하나가 하여튼 반드시 뭐가 논문이 연구 논문이 있어야 신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새로운 관점에서 경영학, 경제학, 심지어는 철학, 심리학, 물리학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정보사회학을 집어넣어서 다시 쓴 거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경악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는데 93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 사장단 다 모아놓고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게 이제 93년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첫째, 국내 1등 소용없다. 국내 1등에도 망한다. 글로벌 1등 안 하고는 앞으로 소용없다. 제품이 보고 전부 글로벌 1등이야.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스피드 경영. 빨라야 된다. 느리면 죽는다. 개발도 빠르게, 출시도 빠르게, 전부. 그래서 이걸 예전에 한마디 하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보니까 제가 강의한 지 2, 3년 됐고 책이 나온 지 1년 전에 나왔으니까 막 팔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삼성에서 일단 시테크를 몽땅 다 사다가 나눠줘라. 그리고 저는 삼성에 엄청나게 강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고 있는데 LG 가만히 있겠어요. LG, 포스코, 공공기관, 심지어 청와대. 나중에 보니까 안기 부장이 와서 강의해달라. 남산, 이문동, 거기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된 거죠. 그럼 청와대나 안기 부장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에 KBS 1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을 아예 시테크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시테크 돌풍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제 별명이 시테크 박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준 개념이죠. 자, 이름도 제가 시테크라고 썼고, 그리고 시테크라는 걸 아예 상표 등록했어요. 기술적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상표 등록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시테크 책 제목을 상표에 등록하고 이게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창안자고 제가 또 상표 등록해놨고 오리지널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청은 엄청나는데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결국은 수요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강세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룹 재벌그룹 회장이 연수원장한테 우리 사장단 세미나 하는데 유나무게 불러다가 시테크 강의를 듣자. 아예 회장이 거꾸로 텔레비전을 봤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몇월 며칠 사장단 세미나가 있으니까 뭐 하얏트 호텔에서 실러 호텔에서 강의해달라. 제가 일정이 안 맞잖아요. 일정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잡혀있다. 그랬더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번에 못 모시면 저는 잘린다. 연수원장이 잘리니까 무조건 와주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테크가 난리가 난 대로 시테크 열풍이 사라졌을 거예요. 출판사에서 찾아와서 계속 쫄고 있어요. 지금 초가속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시테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해졌다. 이 시간이 정말 절박한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써야겠는데 더욱 과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미루고 있어요. 어쨌든 시테크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상을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력이 경쟁력이다. 소프트 파워 시대에는 그런 책을 써서 또 많이 풀렸어요. 근데 시간을 좀 생각하고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쓴 책이 협업으로 창조하라. 그래서 협업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 협업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제 와이프는 제가 협업을 앞으로 10년만 연구하겠다고 했더니 협업이라는 말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이 협업하고 협동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하고 이 중요성을 하고 많이 또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뛰다 보니까 이제는 협업이라는 단어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로 기업이나 경영 쪽에서는 협업 경영 이쪽으로 많이 가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은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고 또 뭐 만드는 쪽에서는 제조 쪽에 생산 제조 쪽에서는 협업 그 다음번에 마케팅 세일즈 쪽에서는 콜라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만 뿌리는 같은 거예요. 뿌리는 제가 묘목을 심은 거고 올라와서 크게 두 가지 쪼개졌는데 이제는 뭐 대통령, 북한은 협업이고 다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여 년 동안 강의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전에는 제가 88년도에 정보학 특강이라는 책을 제3의 물결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첫 번째 쓴 책이 88년 정보학 특강이고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저는 책 쓰면 다 베스트셀러 되면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맞췄으니까
제 후배인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아니 선배님 어떻게 귀신같이 한 10년마다 이렇게 딱딱 새로운 의제를 찾아가지고 하는지 저는 선배님 저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또 확 바꾸고 갈아타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그걸 감을 잡아요 그걸 감 잡는 방법이 있지. 자 그럼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한 게 강의한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게 바로 X경영 그리고 책은 표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달 안에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얘기해 줍니다. 갑자기 X라는 단어가 부정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X. 자, X. 뭐가 떠오르요? X. X라는 거 맞잖아요. 자, 뭐 트위터를 X로 바꿔놨으니까 일론 머스크 X. 그다음에 DX,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AI X, AX도 있고, X도 많아요. 어떤 분한테 X 하면 떠오르는 경우를 했더니 X 새끼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OX 맞다 틀리다 오징어 게임 보면 계속 그 찬성 반대 맞고 틀리기 매일 나오잖아요. 자 X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번에 KTX 익스프레스죠. 그 다음에 XX 등급 엑셀런트 이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아 이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홍수나 마찬가지 X의 홍수.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X자 같은 거는 다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기업 경영에 직결된 것들, 사회 현상과 직결된 것들을 봤더니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그 수많은 X 중에 지금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첫째는 곱하기. 오랫동안 쓴 거 아니에요? 곱하기 X. 두 번째 A와 B가 협업한다고 할 때 뭐라고 쓰죠? AXB라고 협업 부분. 자, 그 다음번에 요새 제일 많이 기업에 쓰는 거는 exchange. 그러니까 완전히 대정한 하는 뜻으로. 그 다음에 X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미래 프로젝트. 자, KFX. 코리아 파이터. 그 다음번에 X인데 미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X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완성 끝나면 KF21 보라매 이렇게 이제 명명식을 했단 말이죠. 명명식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미래 프로젝트는 처음에 고창 갈 때는 처음부터 끝에 X라고 붙여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뜻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굳이 제가 그 X 중에 중요한 거는 부정을 뜻하는 X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혁신하려면 기존의 것에 대한 과감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점진적 개선 이거 갖고는 지금 뻗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X,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X 중에 하나는 부정도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로 치고 나간다. 자, X가 뭔지 설명을 했고, 왜 X 경영인지. 자, 이 X는 이제 로고죠. 근데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그 X를 고쳐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밋밋해서 그런지 하나는 굵고 하나는 가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수많은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저는 참 묘한 느낌인데 일론 머스크가 참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떨 때 보면 얄밉기도, 어떨 때 보면 영웅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슈퍼맨 같고, 어떨 때 보면 빌런 같고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 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 1조 원이 아닙니다. 1조 달러가 이제 된다고 어제 뉴스에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조만간 1조 달러. 압도적 1등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이혼하고 돈 없는 청년이 창업을 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당대의 세계 최고 부자, 거기다 1조 달러에 상상할 수 없는 상스럽게 돈을 버는 거죠. 거기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 곱하기 시대는 확실하다. 저걸 더하기로 했더라면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려면, 거부가 되려면 3대는 모아야 된다.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땅을 잡고 사야 되니까. 자,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 부자 망해도 뭐 남아있잖아요. 자,
자, 질문 앞에 유 대표님. 자, 요새 부자 마음 얼마 걸 것 같아? 부자는 얼마? 네? 얼마 있으면 부자냐고요? 아니 부자 마음 얼마나 갈 것 같아? 옛날에 부자 마음 3대는 간다고 했잖아요. 요새 얼마 가요? 그게 망해. 3대는 거의 뭐 90년인데 요새 부자 망하면 제가 볼 때 1년 못 가요. 그런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초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요새는 다행히 제미나이나 챗GPT 물어보고 최근에 확 잘 나갔다 폭삭 망한 기업을 물어보면 쫙 나와요. 세계적 기업들. 그러니까 당대의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당대의 쫄딱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다. 그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생각을 잘 해봐야겠는데. 자,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 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불안해? 어려운 것 같은데. 불안하던 것도 맞죠. 또 너무 빨리 가니까요. 너무 빨리 간다. 정신없다. 확실하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지금 대학교 가서 강의하면 젊은 학생들은 좌절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도 못하겠다. 언제 돈 모아서 뭐 전세로 옮겨갖고 내 집 사고 뭐 등등 그 밑바닥에 뭐 깔려있지. 부의 세습화. 아니 아빠 찬스. 이거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벌어서 뭘 하니까 다 틀렸구나. 권력의 세습화, 부의 세습화 이런 게 질려있는데 제 강의 듣고 나더니 만세를 부르더라고. 강의 또 듣고 싶다. 뭘 발견하고 젊은 애들이니까 뭐예요? 아,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네. 강의 들어보더니 말 되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 다 보면 역사가 어떻죠? 이게 다 IT 이후에 정부 와서 이미 나타난 거지 뭐 50년, 100년 뒤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네이버, 초팡, 뭐 마켓컬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짰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데 단 뭐만 하면 되느냐? 초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젊은 애들은 딱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은 좀 불안한데. 그래서 복권을 누가 사죠? 부자가 사요? 가난한 사람이 사요? 복권. 가난한 사람이 사요. 복권은 강남의 부자들은 잘 안 사요. 왜 안 사는 물어봤더니 광고가 기분 나빠서 안 산대요. 인생 역전. 이 복권처럼 광고할 때 인생 역전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데 이 역전을 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던졌냐면 카드를 초성과도 가능하고 초리스크도 가능한 사회로 변했다.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성과, 곱하기니까. 자, 곱하기 성과라는 게 그 곱하기 승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씀드리면 9 더하기 9는 18이에요. 9 곱하기 5는 80이에요. 열에 열을 더하면 20이에요. 열열 곱하면 100. 13개 더하면 30. 13개 곱하면 1000이라고. 그래서 나타난 용어가 뭐냐? 초격차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초격차가 안 나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곱하기는 순식간에 초성과 초리스크니까 초격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 시대로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 대학원에서 경영을 했는데 근데 옛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경영을 하는 이유는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시너지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거다. 경영 자원을 잘 관리하면 알파가 커진다. 2로 끝나면 경영을 뭘 하냐? 누가 해도 똑같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플러스 더하기 경영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제가 뭐 한 30, 40년 됐으니까 부경영이 된 거고 지금 그러시 경영하면 그냥 바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EX 경영 첫 번째 얘기는 곱하기는 바로 뭘 가져오느냐? 이게 초성과와 초리스크를 가져온다. 초리스크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곱하기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0을 하면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곱하기 0,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로가. 더 끔찍한 건 뭐죠? 곱하기 마이너스. 진화망하면 괜찮은데 거래처, 가맹점, 그 다음에 뭐 투자자 다 망가뜨려 주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그러면 간단한데 경영 오늘 강의 내용 다 이미 설명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곱하기 경영이다. X 경영이다. 초성과 초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두 단계만 보면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초성과를 낼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초리스크를 막아낼 것인가. 이 두 개만 잘 연계로 경영을 하면 너무나 명료한 거죠. 그럼 초성과를 내려니까 뭘 갖고 할 건가? 이게 이제 이 책에 잔뜩 써놨는데, 첫째는 최첨단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최첨단 기술, 요새 뭐죠? AI, 로봇 이런 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써서 하는 거하고 안 쓰는 거는 소위 생산성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어느 업종은 안 따질 거 없어. 업종은 개인 분야는 다 따질 거 없고, 무조건 다 뭐냐면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쓰면 X효과, 못 쓰면 처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조직, 사람과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킬 때 내가 계속 힘을 들여서 확장시키는 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바로 뭐라 쓰느냐?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면 순식간에 생태계가 왕창왕창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업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의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하느냐,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느냐, 글로벌로 하느냐 전혀 다르잖아요. 판 자체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떠났잖아요. 화성까지 사업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마케팅 온라인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들 배송하고 등등해서 키워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전통 방식으로 뭐 납품하고 가락시장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X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한 구상, 발상 자체가 발상. 이것이 경영이다 라는 걸 바꿔야 된다. 바꿀 게 많아요. 현대자동차는 전국의 자동차를 이런 부추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입니까 지금? 아니라고요. 뉴 모빌리티로 다 바꿔야 조금 있으면 이제 플라잉카,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이 벌어주지 자동차가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게 전자산업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바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전자는 떼야 돼요. 뭔가 이걸 바꿔주지. 한번 바꿔줘야겠다. 삼성 X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첨단 기술, 협업, 그 다음번에 사업 영역의 확장, 담대한 비전, 그 다음에 업의 재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X 경영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건지 무슨 뭐 낙상 꿈속에서 떠오르는지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치고 나가서 남이 안 치고 나갔대. 그대로 치고 나가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조만 달러의 사나이가 된 거죠.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가속이라는 이런 베이스를 활용해서 초성과 초리스크.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그 요인이 많아요. 리스크는 이제 뭐냐면 기술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 리스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인으로 이제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실패해도 이 사람이 실패 중독자거든요. 실패하면 뭐냐?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기술은 전진된다. 그리고 어차피 한 4번, 5번 실패하면 성공한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앞으로 50명, 100명, 200명 태워서 뛰었을 때 사고 나서 죽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다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이 트럼프한테 붙었다가 또 둘이 싸웠다가 화해됐다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정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우 정말 이게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정적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들고.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왜냐면 돈 더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조만 달러인데 돈을 더 벌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먼저 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근데 트럼프가 이제 선거 이겨야 되니까 가서 뭐냐면 나 좀 지원해라. 왜? 나 이제
재선이니까 이거 끝나면 네가 대통령 해. 원래 기억하다가 대통령 하는 게 나하고 똑같잖아. 한번 하라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 하는 게 로마 황제보다 나은 거예요. 원래 그것이 세고 뭐또 이거 기업과 차원이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헷가닥 한 거죠. 이게. 확 찔러가지고 그냥 왕창 보니까 뭐 정부 교육부 장관 그래가지고 최측근이라고 난리 쳤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일단 권력도 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도 받아들이고 그냥 뼈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는 제가 볼 때 윤리적 리스크입니다. 인간은 이게 동물하고 달리 윤리적인 걸 가지고 강하게 비판해서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는 또 애들 또 워낙 많이 낳고 말이죠. 애들 자기 임직원한테 혹시 저 내유전자가 필요하면 정자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 이렇게 사내에 올려가지고 이것도 어떤 여자가 또 받아서 애를 또 2년 낳고 말이죠. 그 우리나라 같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재벌개혁의 회장이 내 정자 무상 기증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한테 이거 뭐 당장 난리 날 텐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비판자가 많지만 현재까지 버티고 있어요. 자, 어쨌든 리스크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거 중에 이제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에다 요새는 그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일이 곳곳에 벌어지는데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쉬운 예. 세시고, 조영남, 그 다음 윤형주, 제가 다 잘 알아요. 방송도 오래 같이 해보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세환, 아주 워낙 그 입담이 좋고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골프 치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골프 좋아하고 이제 김세환 씨 좋아하고 골프도 잘 쳐요. 그래서 뭐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도 김세환 씨 들으면 한 2시간 동안 끝이 없어요. 이주일 선생님하고 LA 교포 유명 공연을 가는데 비행기가 터블런스 이제 흔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이주일 씨 한 옆에 한 소리가 한단 소리가 야 비행기도 비포장 들어가 있냐. 하나씩 들어오면 배꼽 bel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김세환 씨가 자긍심이 있어요. 7080의 대표는 우리야. 김세환, 윤형주 등등등 맞잖아요. 저도 광팬이고. 근데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 공연을 했고 지금도 지방 공연하고 교포 공연까지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태어났다. 무슨 소리냐? 이명웅을 봐라. 이명웅. 우리는 평생 벌어온 거를 이명웅은 3, 4년 만에 우리의 몇 배를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 X경영, 곱하기 경영. 이명웅은 곱하기 경영, 김세환은 더하기 경영. 김세환은 이명웅은 어떻게 벌었냐면 판을 찍어서 음반 판을 찍어서 가게에서 팔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공연을 하면 로컬 공연을 하고 뭐 국내 공연 잘해봐야. 그런데 이명웅은 지금 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를 살로 문자로도 팔고 그 다음에 공연했다면 대규모 공연을 하고 해외 시장 팬들도 있고 지금 뭐 이명웅 공연하면 몇천 명, 10,000명씩 모이니까 뭐 1, 2분 만에 다 그냥 완판되고 있잖아요. 벌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굿즈가 이명웅 굿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명웅은 X경영 그리고 김세환은 더하기 경영. 그래서 골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이제 구경영이고 신경 이런 거 이명웅이가 좋은 때를 만난 거지. 그런데 초리스크가 떠오른단 말이야. 김호중이가.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둘이. 둘 다 떴어. 근데 제가 볼 때 둘 중에 그 중에 3명을 주목했는데 이명웅, 김호중, 영탁 그 3사람이 가장 세구나.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영탁은 원래 음악 뭐 교수도 하고 그랬으니까 작곡도 많이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김호중은 클래식을 해봤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은데다가 대중적 또 이 비주얼도 되고 스토리가 있어요. 잘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성에 가는 노래 부르는 권성희 씨하고 이제 어딜 여행을 갔는데 같이 일행들하고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시절에 가수가 볼 때 누가 앞으로 제일 유망하냐
누가 제일 잘하냐? 가수 우리가 볼 때는 한 3명인데 3명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명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명웅은 로우 키부터 하이 키까지를 다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소화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의 해석도 뛰어나고, 그리고 타고난 이게 보이스 컬러 있잖아요. 매력적인. 그래서 앞으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테니까 두고 봐라. 근데 역시 그 이명웅 그렇게 잘 나가서 지금 뭐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된 거고, 김호중이도 잘 나갔어요. 광팬도 막 김호중 팬들 몰려오고, 그리고 저 KBS 홀에서 김호중 콘서트를 하는데 보니까 강남 귀부인들만 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명웅은 대중적으로 뭐 남녀 뭐 5개 있는데 남녀노소. 근데 김호중이는 클래식하게 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가지고 딱 객석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냥 쫙 트이고 갖고 이래서,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그 콘서트를 보다 야 김호중 팬의 문화가 뭔지 알겠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안 되지만 네? 초심을 잃었지. 그러니까 과령이 비판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은데 왜 음주운전 찍어야 해?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음주운전하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불행 중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안 났어. 가서 딜이 받아서 이거 찌그러지고 저차 찌그러진 거야. 그러면 인명사고, 음주운전이면 인명사고 안 났으면 그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고 지금까지 관행은 그 벌금 명목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을 저질러내니까 판단한 짓이 바꿔치기한 거 아니에요. 운전자를 매니지먼트회사 사장이 야 이거 지금 돈 벌어들이고 대규모로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그랬더니 이 친구 신문에다 난 거야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냐? 저 못해 저. 왜 못해? 저 겁나서 못해. 직원인데 겁나서 못하는 놈 시켰다가는 나중에 불면 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뭐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살아야지 같이. 그래서 막내가 대신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매니저에서 막내 직원이 이거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제가 운전했어요. 이제 울며 의자만 들고 그 다음번에 누군가 코치를 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소주를 사서 들이켜 마시고. 그래야 음주운전을 증거로 채택을 못한다. 그것도 힌트를 준 거지. 아주 안 좋은 것만. 이런 것 등등등 다 겹쳐가지고 사건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간 시간상 다 생략하고 재판장에서 마지막 판사가 뭐냐?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때를 가지고 그 3년 얼마인가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지금. 뒷심죄 걸린 거죠, 뒷심죄. 그렇지, 죄질이 아주 오히려 무겁다. 죄질이 더 나빠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제가 이제 초리스크를 빠졌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초리스크 관리 저 같은 사람하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그럴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나는데 지금 공인이고 큰일 나는데 방법은 이 수밖에 없다. 우선 뭐냐면 이게 보니까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안 들어간다. 벌금 돈 물어내면 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다음번에 뭔가를 신뢰를 줘야 되니까 저는 앞으로 평생 운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했더라면 맞아요. 사죄하고 운전면허 좀 반납하고 사과하겠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선처는 소처할 네. 거야. 벌금 물면 되고 네. 또 길어봐야 뭐 100일 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또 잘 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깜빵에 한 3년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잘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기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아직 열받으셨는 세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네. 쉽지 않은데 모르죠 이제. 지금도 하여튼 저 김호중이 광팬들이 새벽기도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할머니 팬들이 있대요. 광팬들이. 불쌍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보니까 간단하네. 뭐 거대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초성과 이명호, 초리스도 김호중.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단기간에 왕창 됐다가 단기간에 극단은 왕창 간 사람 윤석열. 같은 윤씨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본인도 대통령이 될지 모를 정도로 짧은 기간에 팍 바람타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갔으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초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리스크. 나는 정치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인재를 두루두루 써가지고 정통 관료 출신, 그 다음에 정치 전문 감각이 있는 사람, 또 그 다음 수시는 뭐냐면 내가 준비된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걸 메워줄 수 있는 자문단 이렇게 잘 끌고 가서 초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지금 저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미 싸웠죠. 예, 제일 늦게 그 재판 나올 때 그 저 머리 허해가지고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가 완전히 다 빠진 노인이 될 거있더라고. 저보다 한 10년 이상 젊은데 똑같아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여러분들 주위에 늘 뭐가 있어요? 초성과 초리스크가 다 있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왜 리스크가 없겠지? 저 골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골프방 치자고 저한테 연락 오면 뭐 모르는 사람이 가겠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누구 오느냐? 누구냐? 나머지 두 사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 좋지. 그래서 만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좋지, 누구. 근데 누군지 몰라. 누구지? 뭐라고 설명해. 들어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찍어보고, 찾아보고, 여기 체크 다 해봐서 뭔가 좀 미스테리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안 가거든요. 골프 한 번에 만리장성 쌓는 거 아시죠? 잘못 연결되면 여기 저 법정 스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저는 무소위도 있지만 최고의 말씀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저는 그게 늘 가슴 속 함부로 왜 법정 스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네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함부로 인연을 맺은 그 결과. 제가 3주 전에 와이프한테 일요일에 아침 저도 시간 있고 와이프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잘 됐다 길상사 한번 가보고 오늘 좀 들다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왜 가려고 하냐. 뉴스 보고 머리 아파가지고 나 길상사 가서 좀 몇 시간 있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불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가가지고 삼청동 수제비 집에서 줄 길게 서가지고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길상사 가서 3시간 있다. 3시간. 근데 이제 봉은사는 좀 럭셔리하고 길상사는 삼청동 길상사는 아주 소박하잖아요. 법정 스님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한 3시간을 걷다가 앉아있다가 또 사진도 찍다가 이러고 3시간 있었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제 서재 구소이라는 책이 있어 수시로 꺼내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영향을 받은 건 뭐냐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저는 방송도 10년 이상 했고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벌어진 일들 보니까 귀인을 만나서 불리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 만나가고 작사를 이거 진짜 조심해. 초리스크의 그것도 있어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초성과 초리스크 곱하기 변명, X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특히 리더가 바뀌어야 돼요. X 변명을 잘 끌어서 리더가 누군가를 봤더니 제가 또 다 소환을 했죠. 저는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에서 나온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폴리메스라는 단어는 박식가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박학다식한 사람, 박식가. 두루두루 다 알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 만물박사. 그 사람 만물박사. 요새 자꾸를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두루두루 잘 알아. 근데 그 말은 뭐 반대말이냐면 한우물을 깊이 파라는 말하고 반대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등등 알아. 그럼 옛날에 그런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너는 전공이 뭐야? 어디에 스페셜리스트야? 이런 거 주로 따지거든요. 그 분업 시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분업. 근데 연결과 융합이 되는 시대에는 융합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폴리메스형 CEO라는 건 뭐냐면 여러 분야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이거를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폴리메스형 CEO라는 거예요. 문과, 이과, 예술, 심지어 체육, 전쟁사, 골고루 했던 알되 이걸 따라서 시험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융합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폴리메스형은 이혜련 교수 같은 분. 그분은 기가 막힌 책을 많이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썼지만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잖아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를 합쳐서 아예 책 제목이 디지로그. 융복합 창조예요. 이혜련 교수님은 원래 국문학 전공이고
대학원에서 철학 전공인데 그분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박식가예요. 그래서 한동안 왜 인문학 강조가 난리가 났느냐. 인문학을 아는 게, 인문학을 깊이하는 게 사실은 가장 뭐냐면 융합진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인문학은 문과 나온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과 나온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이게 열린다니까 이게. 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그러면 공대 나온 사람들은 물이 된다. 바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공과 나온 사람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로가 다르니까 이게. 시적인 감성이 있어. 달라 이 시스템 해로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한국 사람들 참 지독해 보면 그냥 한 줄로 타는 거야, 한 줄로. 그러니까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원인가 뭐가 있어요. 거기 그 사장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승강기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한 줄로 쓰기 때문에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게 빨리 마모가 되고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뭐냐면 섞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타면 좌석 배정할 때 항공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좌우 균형, 앞뒤 균형을 맞춰서 가장 효율성 있게 좌석 배치를 하는 거지. 뭐 우리는 탈 때 편하고 안 편하고 따지만 그 항공사에서 좌석 배치는 그걸 다 균형을 잡아야 돼. 저 공군 참교 주시면 더 잘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폴리메스라는 그 개념 오늘 우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메트만도 그렇고, 제임스만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 다 보니까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냐면, 아예 대학을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대학을 나오면 더 잘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학을 나와서 잘못하면 한 물에 깊이 들어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폴리메스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 책 쓰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훑어보게 됐는데 10x thinking. 자, 10% 개선하는 것보다 10배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글의 엑스팩토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스트로테라라고. 그래서 X의 캡틴하고 문샷 그 팩토리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책임자인데 이분 얘기 뭐냐면 10% 개선보다 그 개선을 하면 이미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열리질 않아요. 자유롭게 생각하려면 차라리 뭐냐면 새롭게 10배 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기 해본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X경영을 폴리메스적인 최고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라. 조금씩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핵심부터 바로 때려야 돼. 핵심. 자,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뭐냐? 이거는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도전하는 게 실패는 나올 수밖에 없다. 실패를 용인하고 축하해라. 단 뭐냐? 그 실패로부터 건져라. 정보나 기술이나 뭔가 이런 것들, 데이터 이런 걸 건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많은 성과를 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X경영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순왕 얘기를 잠깐 하는데, 진순왕이 지금 반도체 황제 아니에요? 당연히 폴리메스 여기죠.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 중에 이런 거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나는 항상 30일 후 망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왔다. 스트레스 받으면 일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 초리스크를.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한 방에 가는 거야. 맞아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그거 잘 나가던 뭐 잭일치가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다 쪼개져갖고 난리 났잖아.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초리스크를 염두에 둔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뭐냐, 중장기 전략 계획 같은 건 없다. 격변, 불확실성,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장기 전략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중장기 전략 계획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우리 회사 10개년 발전 계획, 5개년 발전 계획, 경쟁 전략 10개년 계획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 보강 방법이 다 매년 몇 % 성장하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고, 그때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고 이익은 얼마가 되고 업계 마켓시어 얼마, 이런 거 다 경영학 이런 거 동원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불가능.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서 지금 뭐 몇 퍼센트 무슨 오르고 따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에게 중장기 전략 계획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라는 게 뭐냐? 그러나 중장기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꿈만 갖고 있어요. 5년 뒤, 10년 뒤 이런 거. 그때도 뭐냐면 전 세계 반도체 최고봉. 뭐 이런 뭐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천재다. 그 다음에 나한테 메일 보낼 때 짧게 보내라. 짧을수록 좋다. 한 장 이상 넘는 건 안 본다 했다. 가급적이면 대서출해서 중요한 건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이상 쓰게 되면 보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점이 안 맞춘다. 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서출 쓰면 필요하면 다시 물어보고 딱딱딱 하면 되는데 길게 쓰지 마. 제가 볼 때는 역시 요새 쪼통 이다 유행한 거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옷 입은 거 보세요. 패션 킹 아니에요? 까만 가죽 장바에 사는 스티브 잡스가 또 그런단 말이에요. 청바지, 터틀넥, 그 다음 번에 뉴밸런스 똑같은 걸 수십 벌 바꾸고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처음에 옷 갈아입는 거 시간 절약하려고 한다. 그 시간 절약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 쓰지 않으라 그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자기 정체성 카리스마. 리더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아무 옷을 입지 않는다. 황제다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경영자와 다른 사람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패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나 패션 알아요, 여러분들? 나오나 그러니까 국민 가수도 많아. 남녀 가수 왕 여왕도 있어. 퀸. 근데 황제는 한 명뿐이에요. 나오나. 나오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오나를 제가 감탄한 게 뭐냐? 담당 PD 얘기 들어봤, 나오나 쇼 연출 PD 들어봤더니 나오나 선생이 입고 나온 옷은 전부 본인이 디자인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백댄서도 다 의상은 디자인입니다. 청바지도 뭐냐면 사다가 다 어디 끌어가는 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저희 그러고 그 공연할 때 계속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 전체 분위기 맞춰서. 그러면서 패션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공부하다가 왜 의식주의야 이게? 인간은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옷은 안 입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럼 식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의식주의야 이거. 자, 동물 다 먹어요. 돼지도 먹어야 살고 개도 먹어야 사는데 근데 개하고 돼지는 옷 안 입잖아요. 개가 입는 건 입힌 거지 지가. 근데 왜 의식주냐? 인간은 옷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패션의 달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옷 입은 것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직업, 문화, 그 다음번에 사회적 위상,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다 볼 수 있다. 못 보면 심지어 이 끔찍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 더러운 건 봐주지만 옷 제대로 안 되는 건 못 봐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리더는 리더답게 입어야 돼. 자세히. 그럼 뭐냐면 젊게 살고 싶으면 젊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앞서가는 느낌 들게 하려면 앞서가게 입어야 되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주워 들은 게 아니고 공부도 해보고 그 모델도 있고 그런 그쪽에 그다음에 사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럭셔리하게 입으려고는 안 하지만 럭셔리. 그게 제일 바보는 누구냐? 제일 비싼 옷, 명품 옷을 사다가 이상하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패션 테러리스트. 근데 아주 독특한 혐오가 나오죠. 그 옷 입는 게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공부해서 왜 패션 공부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수나 자,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럼 폴리메스 CEO를 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폴리메스 CEO는 철학의 실행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처방을 잘했습니다. 수술을 잘했습니다. 치료를 잘했습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의학의 아버지야? 인술에 관한 철학을 이 사람이 제대로 정립되기 때문에 의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가 뭐 마이클 포터 같은 무슨 뭐 경쟁 전략 이론을 만들었어요.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 없어요. 근데 왜 경영 아버지냐? 경영 철학, 기업가 정신 이런 걸 만들었대. 사회적 기업을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그럼 나오나가 왜 가황이냐? 아까 온 얘기했지만 50중의 아니라 기본은 철학대입니다. 나오나 쇼를 연출한 KBS에서 나오나 오게 연출한 PD가 한 5개월 같이 지내보고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나오나 이 사람은 이분은 황제가 왜 붙었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속지도 않잖아요. 안 나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노자 철학의 대강, 노자 철학을 대학 교수 강의하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나 작사 작곡한 노래가 많은데 그 노래 가사, 나오나가 작사한 노래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노자 철학에서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노래 많죠. 좋은 게 많죠. 맞아요. 곡도 멋있지만 그 가사도 기가 얼마나. 막히죠. 근데 그게 노자 철학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오나 집에 가봤더니 붓글씨 이거가 또 일정 수준이고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나오나 가수가 그린 작품들, 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나라는 분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가 다르고 이분이 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는 승복한다. 자, 지금 요새 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요새 젊은 20대들, 30대들 뭔지 알아요? 딱 가서 뭘 보냐면 여러 가지 연봉 얼마야? 그다음 근무 조건이 뭐야? 그다음 복지가 뭐 이런 거 따지죠.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문화 경영자의 철학이 뭐예요? 경영 철학. 이분의 기업가 정신이 뭐예요? 근데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거는 인생 철학에서 나오니까 인생관이 뭐야? 근데 봤더니 철학이 빈곤해. 경영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 돈밖에 몰라. 갑자기 확뭐 하려고 하는 권력욕은 강해. 인성이 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새 애들은 뭐냐면 자기 필요한 거 그냥 챙기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철학.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있는 게 경영 철학, 기업가 정신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독특한 자기만의 철학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자. 긴 얘기 안 해도 요새 뭐냐면 IT, 그 다음번에 AI, 로봇. 어느 업종이건 박물하고 무조건 뭐냐면 일정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전문가, 개발자까지 안 되더라도 알아야 개발자하고 뭐 연결하는 걸 짧다. 저도 지금 원래 심리학과 경영을 했으니까 그냥 100% 문과죠. 재래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AI 알아야 할수 대학원에 가서 1년간 빡세게 AI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 어차피 코로나 시대 모이지도 못하는데 자택방에서 대학원 가서 마스크 쓰고 다 뒤집어쓰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그 조금 지나니까 챗GPT 나오고 등등등 하더니 지금 확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어쨌든 조금 빨리 배우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자, 세 번째 예술. 문과 이과뿐 아니라 반드시 예술 알아요. 예술. 이거는 뭐냐? 예술은 상상력, 창의력을 뒷받침하는 상상력의 뿌리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예술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누구를 감동하느냐? 임직원 감동, 거래처 감동, 고객 감동, 지역사회 감동, 세상을 감동시키려면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술적 감성과 지혜를. 자, 그리고 예술적 그 감성이 있으면 상상력과 창의력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영은 맹탕 경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회이사도 아예 뭐냐면 문화예술인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 저는 원래 이제 예술 쪽도 몰랐는데 여기서 가까이 옆에 있는 국립극장 후원회장을 하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를 하고 업무상 하다가 보니까 뭐 후원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하려니까 공연을 계속 봐야 돼요. 사람 끌고 와야 되고 돈도 좀 내고 걷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예술에 관해서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제가 제일 귀에 어설픈 게 뭐냐면 뭐 오페라 무슨 뭐 클래식 음악은 뭐 괜찮다고 치고 이 국악인데 국악 여기 이제 국악이 중요한 일이 우리 국악의 진흥과 창작 국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연할 때마다 가서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이게 귀가 도저히 이해는 이게 서양 클래식은 멋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저게 정말 예술이가 맞나?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심지어는 제가 안숙선 명인의 춘향과 완창 레퍼토리가 생겼는데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뭐 역사에 나오는 공연이기 때문에 CEO들 부부동반으로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저도 부부동반 다 모시고 왔는데 상상이 돼요 지금? 안숙선 명인의 춘향과 완창 6시간 걸려요. 무대에는 딱 두 사람입니다. 명인하고 고수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터치할 때 막 나중에 온몸 막 근육이 경직이 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제 허벅지 꼬집고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나와 봤더니 다들 나와가지고 전부 거기 뭐 카페 앉아서 그냥 마시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래도 계속 몇 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국악반도 만들고 등등 팔소리 반도 만들어서 CEO들 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살아남아서 귀가 열리고 애호가가 되고 창을 배워가지고 대통령상 받은 기업인도 있어요. 빠지고 저도 이제 국악 들으면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 반드시 예술 끌어들여야 돼요. 바빠서 그거 아니에요. 예술의 전당이든 국립장이든 하여튼 무조건 여러분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보고 미술 다 가버리고 자, 그 다음번에 탐험가. 이미 정해진 거는 소용없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라. 그리고 남을 따라다니지 말고 선도 제약하라. 자, 시간 공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권을 낸 1조 달러의 사나이 일론 머스크. 여기서도 초리스크. 아까 잠깐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한 5년 만에 왕창 세계적인 부자로 컸다가 또 2, 3년 만에 쫓다 망하는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건 뭐 요새 아주 다행스럽게도 챗GPT, 제미나이 찍어보면 쫙 나오는데 초성과 초리스크.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과 낸 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도취돼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잘 됐지 않나? 그러니까 막 계속 잘 됐죠. 뭐냐,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야. 나는 항상 운이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냐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췄겠어요? 아니 운이 왜 그 사람한테만 계속 따릅니까? 저는 바닷가에 가끔 가면 산도 좋아하지만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다를 가면 밀물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인생도 저도 제가 이제 올해 한 70 중반쯤 되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 엄청 KBS의 그 중요한 프로그램을 나를 맡기다니. 앞에 출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출근 시간에 전설적 앵커 봉두환 선생. 안녕하십니까 봉두환입니다. 다 이해하는 거 끝내주는 분이 거물급인데 근데 저는 신참이 새파랄 때인데 퇴근 시간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저를 몇 번 이 패널로 참여한 다음에 PD가 과감하게 그냥 한번 하라 이렇게 해서 맡아서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방송하니까 목소리도 방송용이고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정보화세 바삭하게 하니까 지금부터 최고의 MC를 우리가 모셨다. 그리고 뭐 방송 듣는 사람은 수백만 원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KBS 1라디오, 제1라디오 생방송 오늘 저는 뭐 엄청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방송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송을 어느 정도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잘나서 내가 캐스팅 됐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아. 누가 탐내느냐? 정치 권력이 센 사람. 밀어요. 그 자리. 그리고 그게 또 있어야 약간씩 자기도 유리하게 좀 얘기도 하는 어디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발탁된 거는 워낙 센 세력이 A가 B고 B가 B니까 어느 한쪽에 맡겼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아마 어부지리로 정치적 색깔이 없는 나를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연락이 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 없었겠어요? 뭐 날로끼리 방송에도 많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도 있었는가 하면 저 자신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제가 뭘 잘못하고 살았다고 저 양심적으로 조용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또 몇 번 있었어요. 반드시 뭐냐면 하늘이 내려준 기회, 하늘이 내려준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자, 이제 뭐 이런 얘기 길게 안 하는데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그다음에 우주, 가짜뉴스 이런 등등인데 저는 가짜뉴스는 안 속아요. 뭐 요새 극우 유튜버들도 있고 국제 유튜버들도 있는데 무슨 뭐 미국, 중국 간첩을 99명을 체포해가지고 미군 군용기고 뭐 오키나와에 실어갔다 무신거다 이랬더니 그걸 갖다가 막 돌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막 핸드폰 놀라고 막 흥분해갖고 뭐 등등하면서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육해공무 해병대 다 자문위원도 하고 평생 동안 들여다보고 미군 한미연합사 창설준비위원회 정보청구장 9번을 내가 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역할 하지도 않고 그걸 비쳤다고 그걸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불가능. 그때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옛날에 아니라 내 지금까지 시사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불가능. 자, 그 다음번에 그거 얘기 마침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조작을 하고 등등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한 진짜 이유는 선거하기 때문에 하게 됐다 하고 또 막 또 뭐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제 선배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다.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믿는다. 근거를 대라. 근거 되죠. 제가 선거에 강의 오래 다녔거든요. 제가 다녔는데 그때 사무총장이 장관급인데 그 장관급한데 뭐 올해 몇 년 되긴 했지만 밖에서 항상 이 선거 투개표 조작부터 시끄럽고 한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윤 회장님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진보 보수 다 있고 경선도 전라도 다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여기다 뭘 어떡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소고발할 거리고 하지 누가 그 짓을 해요. 불가능이고 그럼 시스템은 이게 뭐 동남아 중남미 이런 데서 온 유럽에서 온 게 아니라 선진국도 우리 시스템 잘 됐다고 배우러 와요. 그리고 국제 선거관리 세미나에서 우리가 지금 모델을 발표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럼 왜 이렇게 시끄러웠냐? 솔직히 그거야 뭐 말단에서 투개표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벌어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체계적인 것조가 이거는 저게 양심상 얘기해도 불가능합니다. 억지 쓰는 거죠. 네.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는 사람인데 더구나 그 사람은 뭐냐면 성향은 중도 보수적 성향이에요. 원래 관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못 믿을 이유도 없고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진짜 알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선배랑 화를 부같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보수인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았다. 아니 보수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저는 보수고 진보고 따지는 것 자체도 싫고 그 다음에 어느 게 맞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에서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훨씬 정교한 가짜 정보들이 이제는 난리를 칠 거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갈수록 더하겠죠. 더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인간과 로봇의 경고 시대. 자, 뉴욕 경찰에서 잠깐 좀 쉬고 있는데 이게 휴직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과 로봇 경찰이 같이 조편성에서 특합서 근무를 했어요. 로봇이 사람 닮은 로봇이. 근데 그 로봇 그 기사를 봤더니 로봇이 눈이 5개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렸지만 로봇이 뭐 만드는 거가 굳이 앞에만 할 필요 뭐 있어. 5개를 빵빵빵 달아가지고 얘는 뒤통수까지 다 먹어서 보니까. 그리고 걔하고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정보 입수도 빠르고 그 다음번에 뭐 녹취 촬영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로봇이. 이게 무적이지.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오류가 발생된 것이 프로그램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 휴직시키고 지금 프로그램 다시 개편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사람끼리 뭐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람 경찰과 AI 경찰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막강한. 그래서 인간의 협업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의 협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가전제품 별로 다니는데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사람 다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집마다 한 대 이상씩 다 들어오게 된다. 그건 뭐 얼마 안 남고 저는 5년 안에 다 시판 아마 보편화될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야 미래를 생각하면 그 호기심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그 혜택이 아니에요 혜택. 그래서 저는 가급적 오래 살려고 하는데 현재 기대수면 계산하는 건 115세로 나오는데 조금 더 살아야지 안 되겠어요. 이 좋은 대상을 빨리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15세에서 120세로 올리려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때? 재수 없으면 120세. 제 성선 120살.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니까 저거 아니야 끔찍하게 오래 살면 뭐해 건강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면서 사회 활동을 해야 돼요. 9988이 뭐냐 9988은 100세까지 사회 활동을 하고 115세는 뭐냐 그때는 그냥 봉사나 그야말로 인생 노후를 즐기는 정도로 갈 생각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105세 강의 잘하신다. 제가 강의 5번 들었어요. 모시고 들어보겠다고. 그런데 분도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 105세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끝내주는 분이 조한규 서울대 총장 교육부장관 하신 분. 올해 97세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만나 뵀더니 97세에 매일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 또 있을까? 서울대학교 안에 국제백신연구소가 있는데 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97세가. 그러니까 9988 이런 소리 했다 큰일 나요 여러분한테 생각해보세요. 97세한테 100세까지 사세요 무슨 얘기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97세에 사무실 출근한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 110세까지 출근하시면 그게 후배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인물이 또 있는데 가천대의 이규열 총장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저는 뭐 이 나이니까 과거에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지나가고 관심 없어요.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게 뭐냐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그리고 저는 우주여행도 또 할 거예요. 가격이 뭐 다운 안 되겠어요. 원천창조, 고방창조, 융복합창조, 초융복합창조인데 빨간 글씨가 핵심입니다.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서로 다른 걸 연결해요. 같은 걸 연결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화 심리학, 진화론, 끼리끼리 진화를 해왔는데 이제 사회문화가 뭐냐면 철학원 동생이랑부터 유유상종 다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주 쉽게 얘기하게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안 되네요. 성분이 똑같아요. 양만 증거하지. 소주에 다른 술을 섞어야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융복합창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걸 섞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소통, 공감, 신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같은 것끼리는 뭐 그냥 금방 의식의 여지가 없죠. 같은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만났더니 고향이 당진, 뭐 고향이네. 어디 출신인지 거기 당진에서 어디다 그러냐. 그럼 집안으로 금방 알아요. 한 번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뭐냐면 비교적 쉽게 경계심 없이 서로 친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도 알아야 돼요. 다른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협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는 분, 좀 젊은 분들 계십니까? 저는 실력은 있는데 아니 취직이 안 돼요. 실력 있는데 임원 탈락했어요. 실력 있는데 당선이 안 돼요. 실력이 있는데 뭐가 안 틀린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에 불평불만 하는 사람. 실력은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물어볼까? 그 실력이 있다는 걸 뭐래 입증하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되게 스펙을 얘기합니다. 학력, 경력,
뭐 대학원까지 나왔고요. 자격증 4개 있고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합니다. 영어하고 일본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실력 오케이. 실력 인정한다고. 저기 10년 나왔으니까 10년. 그럼 실력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되고 당신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마음속에 다 답이 있어요 사실. 그럼 답변이 뻔합니다. 운이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말고 그 다음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인맥이 약한 것 같아요. 아빠 찬스 빼기 좀 집안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야. 등등등이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인물도 챙겨보고 그 다음번에 정보도 챙겨본 다음에 실력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성공한 사람들 실력 말고 뭐가 또 있는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3력이 딱 나와요. 실력, 담력, 매력. 실력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 그거 없으면 처음부터 끝이에요. 문제는 실력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 담력이 있어요. 담력은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능력, 결정적 위협이 닥쳤을 때 막아내는 능력. 조금 전에 이 배중량 같은 사람은 담력이 센 거죠. 어디 가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오줌 싸고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은 실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담력. 근데 담력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반드시 담력을 쓸 때가 옵니다. 맞아요. 결정적 기회, 결정 리스크. 이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력. 한번 만나보면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이 좋답니다. 골프 한번 쳐보면 바란 거예요. 또 치고 싶어. 더 심지어는 뭐냐면 다음 날짜 잡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 거꾸로 어때요? 골프 한번 쳐보면 아이고 다시는 안 만나.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끌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매력이 경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매력을 주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세 가지를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실력, 담력, 매력. 자, 그래서 정치인도 실력, 담력, 매력. 하나가 맹탄이면 어차피 좀 있으면 간다. 이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팀장급들 임원부터 딱 보면서 사장 됐지 않을지 딱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뭐냐 실력, 담력,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 개의 박스 중에 어느 박스를 내가 보강해야겠던가 하는 거를 잘 한번 찾아서 강화시키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친구인데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대중력. 자, 동료하고 이때가 이제 1월 달에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참 보기만 해도 든다는데 저는 참 프로지보다 이 친구가 낫던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플리메스형 설명했고 허영만 화백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전공이 없습니다.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박사학위 한 서너 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확실한 폴리메스. 이유는 뭐냐? 하나의 만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박사학위 논문 한 권 쓰는 거 이상의 내용을 쌓입니다. 10개를 만화로 내려면 음식에 관한 중요한 책 다 갖다 보면서 뽑아내야 돼요. 이 책을 문헌조사, 그 다음번에 유명한 식당 다 직접 가. 그 다음 거기 가서 단골, 언제부터 단골이냐. 그 다음에 주방장, 언제 차리고 특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뭐냐면 이론과 실제 이거를 작업하면 2년 이상 작업해요. 작가 노트 제가 봤더니 깨알같이 다 작업. 이거 추리고 다 추린 다음에 마지막에 구성 작가, 젊은 구성 작가를 불러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뭐부터 스토리텔링 작가를 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를 쓰고 나면 그 분야는 달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니까 뭘 하겠어요? 음식에 관한 뭐 식품 영양학과 교수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번에 뭐냐면 타짜, 노름의 세계. 그래서 뭐 그걸 또 노름의 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어떻게 그걸 보이냐 그랬더니 신문 다 뒤져가지고 도박단 일망타진 이런 거 한 거를 그때 수사했던 팀장, 수사과장, 근데 그때 도박했던 사람도 다 찾아다니면서 또 취재했면 그거 하고 나니까 도박의 세계 박사학위 논문이야. 주식에 관한 책도 있어. 와인에 관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폴리메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행도 같이 다니고 골프도 같이 했는데
만날 때마다 아주 그냥 이심전심 팍팍 통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그냥 착착. 그래서 제가 이의령 교수보다 오히려 난가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학 안 나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일 즐겁게 살지 않아요? 돈도 걱정 안 해요. 자고 나면 돈 매일 들어와. 왜냐면 지식재산권, 지재권 책 인세가 나오니까 돈 걱정 안 해요. 건강 좋아, 골프 잘 쳐. 그 다음 TV 백반기에 부럽지 않아요? 전국의 맛집을 유명인사하고 돌면서 다 먹고 다니고 중요한 사실은 돈을 내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요즘 분 연락해 봤더니 TV 백반기랑 또 일본 가서 씻는 거예요. 일본 식당. 홍콩 가서 씻고. 살다 보니 별 기가 막힌 폴리메스. 이 사람 옛날 같으면 이 학력 따지고 학번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왔다고 얼마나 서름을 닿겠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제일 싫은 게 몇 학번이냐, 전공이 뭐냐, 어느 학교 나오는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좌절을 했는데 작년에 자기가 다 내려놨대. 이제는 그냥 뭐 학번이고 학부 전공 뭐라고 다 대학 안 나왔고요.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왜냐? 이제 말하고 어려운말하면 다 알아주는데 뭐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 자신 있는 거죠. 실력도 있고. 자, 그럼 여기 뭐 긴 얘기하려면 남성분들은 반드시 요리 교실 다니고 요리 배우세요. 제가 볼 때는 융합지능 기르는데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음식을 실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융합지능이 남자도 엉뚱했잖아. 처음에 뭐라고 힘 좋을 때 젊었을 때 와이프 끌고 다니고 와이프 나만 오빠만 믿으려고 다니죠.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왜 여자한테 끌려다니나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복합 지능을 남자가 여자를 못한다. 그리고 집안 대소사도 할머니가 의사 결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잘 풀려요. 할아버지가 결정하면 되게 사고 납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또 할아버지가 나쁘면 골프 얘기는 무궁무진한데 야, 참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채웠어요. 폴 라크리, 크리스티커, 존 델리, 미디아고, 그다음 허영만, 안성기, 박찬호, 박세리, 권호연 등의 책도 쓰고 그랬는데 골프를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쳐야 돼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골프만 쳤더라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골프 쳐다 보면 골프는 만점이 있어요. 만점 없어요. 만점이 없는 골프. 골프는 18월 동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 히로해라. 그리고 끝내주는 초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8월 중에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비가 나든가 방카에서 홈런을 내든가 이거를 배울 골프가 경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골프 경영 똑같다고 쓴 책이 골프가 경영가 있는데 그래서 바빠서 안 쓴다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치는 게 골프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골프에서 경영을 배우고 골프를 쳐야 성공한다. 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안 치는 분 나는 자, 저는 이제 여기 이 전부 다 입주에 호방석에 268대 장면이고 이게 이제 4대 장면이고 50타구만 비행하고 이거 타기 전에 이런 거 다 훈련 다 해야 돼. 체크하고 이거 끔찍한 체험을 했는데 만 69세 때 탔어요. 그러니까 기절 안 한 게 다행인데 젊은 사람도 기절 안 해. 체질이 안 맞는 사람. 거기다 또 잠수함까지 타봤어요. 잠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투기와 잠수함을 다 타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민간인 중에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늘에서도 하고 바닷속에서 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꾸로 배워요. 인공지능 저도 아들 딸한테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또 수밖에 없죠. 걔들 도구, 걔들 문화 기술이니까. 애들은 지혜가 없어요. 경륜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맥이 저는 많지만 애들은 인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운복하는 능력도 나는 세고 아들은 경험 부족은 없어요. 강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거를 서로 배우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대 협업. 제너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세대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만들어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는 띠동갑 문화가 필요해요. 띠동갑은 저 표준말입니다.
12살 차이 나는 사람, 위아래. 띠띠 동갑도 표준말입니다. 24살. 띠띠띠 동갑도 표준말입니다. 36살. 질문할게요. 자, 띠동갑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12살 어린 친구. 다 편하게 지내. 친구가? 네. 친구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저는 좀 인맥이 많아서. 네. 있어요? 네. 그럼 거꾸로 또 얘기해요. 12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인맥이 많아.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자, 24살, 띠띠 동갑, 24살 먹은 내가 존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스승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24살짜리 나보다 20살 어린데 그 친구한테 수시로 만나서 뭐 좀 알려줘, 가르쳐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비극은 뭐냐, 같은 나이 또래끼리 몰려다니다 죽으면 인구값 창조도 안 되고 우주가 좁고 좁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특이한 문화가 있지. 동기생 문화. 같은 각도, 같은 나이. 그러고서 다닌다고. 유난히. 그리고 조금 뭐냐면 한 뭐 2-3살 후배가 뭐라고 하면 야 인마 내가 네 친구들 이러고서 거리를 든다면 방어를 막. 그 실제로 뭐냐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는 25살 차인데 둘이 친구라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지고 밤을 12시 넘어서도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면 얘기.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은 제가 챗GPT에다가 둘이 나이 확인한 다음에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그려줘 했더니 둘이 이러고 있는 게 나오길래 안 되겠다. 제가 뭐라고 다시 지시를 했냐면 어깨 동무하면서 둘이 저런 장면을 그려줬더니 이게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순간부터 띠동갑, 띠띠동갑, 띠띠띠 동갑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요새 이거 일부러 뭐냐면 24살짜리 내가 배울 만한 후배 누가 없나. 그래서 술도 사주고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정말 격이 없이 하고 야, 내 선생 역할 좀 해주라. 혹시 또 필요하면 몰라. 나도 너한테 좀 도와줄 수 있나 모르잖아. 자, 세대형 띠동갑. 나머지 다 생략입니다. 분업에서 이제는 협업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협동에서 협업으로 바뀌었고, 협업은 2개 이상의 액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신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까지가 전반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시간의 제약상 끝났고, 여기서 다 끝나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돼요. 나머지 뭐냐면 사례인데, 너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상 얘기를 안 해요. 이것도 레고하고 나이키가 협업을 해가지고 레고 같이 생긴 그 디자인으로 만든 진짜 신발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또 레고는 또 신발을 레고로 만들기도 하고, 양쪽 다 팬들이 있으니까 그러지가 아트 콜라보. 그다음 로제 브루노마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는 동양 문화, 하나는 서양 문화, 하나는 또 로제는 또 춤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보는 것보다는 대박이 났죠. 자, 박서구 화백. 그 다음에 이 모나미 볼펜에서 이제 뭐로 나가느냐, 패션으로 나가는데 이상동 디자이너와 콜라보. 스와치와 오메가의 콜라보. 요거 지금 오메가는 보통 최하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원 이런 거 있는데 스와치는 싸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근데 둘이 아들이 타고 왔더라고요, 이거를. 아들이 좋은 시계가 있어요. 예물 시계도 있고. 근데 야, 돈 벌어서 또 오메가 시계 또 샀어 그랬더니 아니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콜라보 시계 콜라보. 그래? 똑같네. 오메가 디자인 똑같죠. 오메가. 근데 가격이 얼마냐? 실제 저렇게 오리지널 오메가 같으면 몇 천만 원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빠 맞춰보세요. 5-6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45만 원 주고 샀어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저걸 갖고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돈 벌면 갈아타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빵집 숭심당한 왜 하느냐? 워낙 착한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하게 되고, 뭐 같은 규모만 한다는 법이 없어요. 다 생략. 요번에 끝내주는 초협업. 야, 초대박 나는데 이거는 제 이름을 찍으면 요거 칼럼이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저거 대박난 초협업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초지능, 초일조, 초성과, 초리스크, 초일.
거대한 기회로 자 여러분들 앞으로 최소 100살 이상 사실 거예요. 최소. 저는 115 자신이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뭐냐 지나간 75년은 그때 경험한 것보다 수십 배의 체험을 또 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술이나 이런 문화, 압축성, 농축성 생각하면 즐거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냐 그리고 제가 지금 창업을 해서 깨들을 본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테크가 30만 번 팔렸다. 누가 알아요? 엑스게임 체스 우리는 지금 기대가 뭐냐면 요거 또 한번 대박 한번 세게 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저 중요한 날인데 참석해 주신 것을 우리 저 주임 교수님 대신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